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스타입니다. 어제 유로가 좀 변동성이 좀 컸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시황 설명을 드릴 때 조정파가 연장될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A가 나오고 요렇게 B가 나오고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안 깨고, 또 오전장에 어제 시황 설명 드릴 당시에 오전장의 모습이 이렇게 저점을 낮추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잡고 프랑스 지표가 발표할 때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일 지표가 나오면서 또 완전한 리버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순식간이죠. 저는 여기서 거의 50비 가까이 되는 수익을 그냥 본절에 잘렸어요. 근데 이거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갈 때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아, 오히려 흐름을 확실하게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자, 현재 보면 그 뒤로 어제 이렇게 리버스가 나온 이후에 또 반등을 왔고, 현재 또 아시아장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1.302 부근에서의 그 지지들이요, 이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지 어제 이거를 결국은 한 방에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고 정확히 요 라인까지만 반등을 왔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요거를 무슨 카운트나 이런 거를 해보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요게 뭔가 끝났고 요 이후의 흐름이 이게 뭐 A고, 크게 보면 이게 B고, 이제 어쨌든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C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라고만 현재는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세부적으로 카운트를 하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요게 3번인지, 3번이 아직 안 끝난 건지, 3번이 끝난 건지, 그렇다면 5번이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게 지지돼서 다시 올라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차트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 현재 여기에서 현재 요 부분만 볼 때 가장 확실한 거는 고점을 못 높이고 저점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을. 예, 우리는 현재 트레이더로서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고점을 못 높이고 저점을 낮추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물론 요전은 잊어버리고요. 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요 302라는 1.32라는 탑을 만든 이후에 어찌됐든 현재 트렌드는 다운 트렌드다. 일단 우리는 요거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물론 어느 자리선가는 리버스가 돼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요 자리보다는 리버스가 된다면 누차 말씀드렸던 288이라는 자리까지는 결국은 확인해야 된다 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레이더로서 중요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롤 리버스 자리가 어쨌든 깨졌는데 어제 깼습니다. 빵 하고 깼어요. 또 여기까지만 딱 조정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우리는 매도를 들어가야 돼요. 저는 어제 요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또 손절이 따인다, 이렇게 올라온다, 확실하게 이거를 돌파를 하면 확인해서 다시 매수 전략을 할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다. 302라는 어바웃 302라는 자리가 롤 리버스 자리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롤 리버스 자리가 깨지면 우리는 매도한다. 또 추세선 법칙을 봐도 돌파, 조정, 하락이 원래 기본 법칙이에요. 하락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고민을 하지 마시기를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나 요 자리를 놓치신 분들 있잖아요. 요 자리 3025 정도 되는 자리를 놓치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너무 큰 고민하면 머리 빠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내려온 것만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래요. 어제 내려온 것만. 그랬을 때 어제 50% 라인을 일단 찍어줬어요. 물론 요게 조정파가 연장돼서, 요게 현재 어제 조정파였는데요. A, B 해가지고 또 C로 해서 요게 조정파가 연장돼서 또 요 자리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요 자리까지. 그럴 경우에 61.8자리가 304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아직 가지 않은 거잖아요. 갔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작게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보면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우리는 일단 요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이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요 돌파 조정 이후의 흐름만 이제 보자고요. 돌파 조정 이후에 저점을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요 흐름만 놓고 보면 이렇게 피보나치를 무브먼트에 대한 피보나치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더로서 가장 우리가 요 저항이 돌파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매도를 하기 좋은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61.8자리입니다. 그게 내내 어제 여기서 또 저항이 똑같이 된 자리들이에요. 당연히 우린 이 자리에 매도를 들어갈 거고요. 추가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면 들어갈 거고, 이 손절은 요 정도, 여기 조그만 핀바 보이죠? 요거 스파이크 됐던 거, 요 자리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을 거예요. 손절을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성공을 해서 이렇게 맞고 다시 내려간다 하면 적어도 1.29 초반까지는 저는 끌고 갈 계획입니다. 1.29 초반까지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또 이렇게 올린다, 또 친다, 그럼 손절이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러면 지금 요 핀바가 되는 정도 자리에서 만약에 눌린다면 좀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고, 요거 이전에 아까 좀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요 61.8자리 이렇게 요 자리가 요 자리였죠. 요 자리 61점 요 자리. 네. 그러니까 매수는 저는 오늘 없습니다. 매수 전략은 현재 없고요. 오늘 뭐 하다못해 그냥 손가락 빨고 노는 한이더라도 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뚫린다, 요게 3025라는 자리가 뚫려서 손절이 날아간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의 추세 변경을 볼 거예요. 요 자리에서 다시 재매도를 한마디로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마저 뚫리면 뭐 할 수 없이 이젠 매도를 포기하고 다시 요런 자리에 리바운스가 오면 다시 매수 전략으로 갈 거고요. 다시 요 중요한 롤리버스 자리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오늘 3025라는 강한 저항, 요 어제 찍었던 고점, 요거를 위시한 요거의 무브먼트에 대한 61.8자리에서는 이미 저는 매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또 요 자리가 온다면 또 들어갈 거예요. 더 추가로 매도를 더 추가로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뚫린다면 위에서의 매도를 또 한번 기대를 하고, 그 자리 마저 뚫린다면 이제 매도폰을 다 포기를 하고 눌릴 때 매수 잡는 전략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어제하고 뭐 사이에 야, 이거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고민하지 말자는 겁니다. 차트에 이미 답이 다 있다. 차트는 이미 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자, 조금 더 4시간 차트 볼까요? 4시간 차트로 봐도 답이 좀 분명해졌어요. 물론 리버스 돼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아직도 이런 형태의 추세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요게 쉽게 끝날 리버스냐, 아니라는 거죠. 저 얘기는 이런 형태의 쐐기형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288이라는 자리가 만나면 이 자리는 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등이 일어나서 다시 크게 올라갈지 아니면 요거 그냥 뚫고 갈 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면 다시 288이라는 자리에서 싸움을 해서 288을 못 올리면 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저점 깨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쐐기형을 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쐐기형을. 그래서 온라인상에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는 고민하지 말자. 차트가 보여주는 대로 하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들이었다. 다 롤 리버스였어요. 여기 왼쪽이 저항이었고요. 지지 약 한 2-3주간을 이렇게 끌었어요. 근데 어제 보여준 이 흐름에 우리는 주목하자. 어제 보여준 요 흐름에. 그러면 당연히 요 자리에서는 매도를 들어가는 거다. 요게 또 공교롭게도 동적인 저항인 201선, EMA 201선과 딱 맞닿아 있었죠. 그리고 리젝션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듯이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요렇게 이제 어제 고점을 찍고, 어제 여기 딱 그 자리 30이 찍고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무브먼트만 잡아서 피보나치를 잡아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나한테 유리한 자리인 61.8자리가 오면 나는 매도를 들어간다. 그리고 손절은 이런 786자리 정도에 놓겠다. 이런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하셔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뚫린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뚫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방어선,
1차 방어선 뚫리면 2차 방어선 아까 30 얼마였죠? 304였나요? 예, 이 자리에서 저는 또 추세 변경을 보고 또 매도를 들어갈 계획이에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몇십 핍이야 한 40핍 되는데 요거 매수 잡아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트렌드에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트렌드가 이게 다운 트렌드냐 업 트렌드냐 다운 트렌드냐 이런 논란에 쌓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 보면 유로달러는 조정의 흐름이 뭐랄까요? 이거 좀 더 더 작게 볼까요? 이런 현재 과거에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1.20에서 1.37이라는 반등 흐름이 있었고요. 그 뒤에 현재 이런 리젝션이 리버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놓고 보면 아래로 갈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고민하지 말자. 너무 고민하지 말자. 아까 제가 이렇게 4시간 쐐기형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게 카운트가 잘 안되는 최근에 어려운 이유가요. 요때를 주목하면 똑같아요. 요때도 그랬어요. 요때도 저는 이제 미리 다이거널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쳐가지고 계속 올라갔었는데 요런 다이거널 모양으로 엔딩 다이거널 형태로 가버리면 이게 우리 엘리엇 웨이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숫자 세기가 힘들어요. 1번 올라갔다가 3번 올라갔다가 1번 자리 깨고 막 4번이 내려와가지고 1번 자리 근처까지 4번 내려와버리고 이러면 숫자가 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함부로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플레이하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을.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302라는 중요한 3025라는 중요한 지지가 어제 깨졌다. 아주 강한 리버스가 나오면서 깨졌다. 그리고 고맙게도 밤에 3025라는 자리를 확인해줬다. 그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 자리에 이미 매도를 들어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매도로 간다. 손절 따이더라도 못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한 거다.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이거에 대한 이 무브먼트에 대한 핍자리에서 기계적으로 하라. 매도를 이렇게 당연하죠. 하라. 따이면 2차 방어선에서 한번 2차 방어선까지 기다려보자. 그 자리가 304죠. 그리고 나서도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뭔가 다운 트렌드가 아니구나. 다운 트렌드가 끝났고 뭔가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고 다시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오면 그때 다시 요 3025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자는 큰 취지입니다. 이해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저의 매매 플랜은 이렇게 할 거고요. 혹시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플랜을 잘 짜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더로서 자신의 매매 플랜을 플랜 두 C 하는 겁니다.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는 그런 형태의 그 하루를 보내시면 큰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직 3일 남았어요. 아직은 이번 주에 흐름이 어떻게 크게 진행될지는 하나님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하게 냉정한 가슴으로 오늘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굴럭입니다.